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입니다. 오늘은 잘 쓴 학생부와 못 쓴 학생부에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왜 댓글을 제가 좀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몇 분께서 더 달아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안 다신 분들이 있으면 꼭 그 댓글을 부탁합니다. 안가요? 제가 한 2, 3일 전에 지난주에 올렸던 영상이 있거든요. 가셔서 또는 들으셨다면 댓글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최근에 그 1학년과 2학년들, 1학년들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죠. 그래서 중학교 학생부를 가져오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2학년들은 이제 1학년 때의 학생부가 있는 거고, 현재 3학년은 1, 2학년의 학생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잘 쓴 학생부와 못 쓴 학생부의 차이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결국은 이것이 당락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보통은 그 내신 등급에 준하는 정도에서 학교생활기록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하는 정도. 그런데 내신 성적에 준하는 정도로 쓴다고 하면, 예를 들어 그 모의고사로 평가해 본다고 하면 수준이 확 차이가 나겠죠. 무슨 얘기냐면 내신이 3등급이면 3등급에 맞게 써 있다면 그 학교 수준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의 수준. 그런데 이제 그 대입은 전국 고등학교가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각축을 벌이는 경쟁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에 준하는 정도의 기록으로 써 있다면 그냥 평범한 거죠. 하지만 그 내신 성적을 초월한, 예를 들면 내신 성적이 3등급이지만 기록상으로는 1.5등급, 1.8등급 정도로 도달했다라고 할 때, 또는 1등급 정도에 도달했다고 할 때 그 학생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쓴 학생부와 못 쓴 학생부의 기록의 차이는 뭐냐면, 보통 이제 기록을 쓸 때 사실 그 교사들에게 있는 사실대로 기록해 주라고 하지만, 사실 아이가 말도 별로 안 듣거나 또는 아이가 조금 싸가지가 없거나 이렇다고 해서 사실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기가 사실 교사에게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물론 아이가 매우 싸가지가 없어서 아예 안 적어주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안 적어준다고 다 싸가지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렇지만 역시 이제 교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제자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쁘게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신 등급 7, 8, 9등급의 학생들도 착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물론 저한테 가져온 거니까 아예 저도 포기했다면 제가 볼 일이 없을 테니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한테 가져오는 학생분은 대다수의 학생들 일단 매우 인성이 좋게 써 있습니다. 하지만 인성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떤 학생들은 매우 착하다, 동료들과 사이가 좋다, 이 정도만 써 있는 거죠. 하지만 인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합쳐진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다시 봉사활동이나 자동봉진, 그러니까 창체활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보고 이 아이의 인성이 좋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선생님 또는 담임 한두 명이 얘는 착해요 라고 해서 인성이 좋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인성 하나를 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세특상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결국은 좋은 학생부와 나쁜 학생부가 뭐야? 라고 할 때, 괜찮은 학생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의 양성 어쩌고 써 있습니다. 그죠? 아이가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느냐? 그죠?
질서를 어느 정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무질서 하는 애가 그죠? 그러니까 학교 가는 목적의 제1번이 아마도 제 기억에 민주시민의 양성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잘 지키고 그 규칙 아래에서 뭔가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어떤 뭔가를 해내가고 있는 학생, 그런 학생들은 뭐 매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죠. 하지만 그거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웬만하면 그 틀 안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평가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법대의 경우에는 또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교육부가 얘기하고 있는 교육 목표에 이 학생이 맞지 않다? 이렇게 적는 교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의 주요한 변수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교과서를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수업은 국영수사를 배우지만 국영수사과를 배우지만 거기에는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의사소통 능력을 배우고 논리력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교육의 목표거든요. 그쪽 나라에. 근데 그쪽 나라의 교육 목표라고 우리의 교육 목표는 다를 수 있겠습니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의 안에,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 하나를 유심히 생각해 보세요.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팩트가 있다고 뭐 누가 전달해 줬다고 가정했을 때 그 팩트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사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죠? 배경 지식이 있어야 그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죠. 또 하나는 설령 배경 지식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또는 그 학생이 매우 어떤 극단의 사고를 갖고 있게 된다면 문제가 있죠. 그러려니까 어떤 뭐라고 하죠? 수렴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뭐라고 했을 때 또는 새로운 데이터를 봤다고 했을 때 새로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자료를 보게 되면 그것이 만약에 나의 생각과 다르다면 내가 또 다른 것을 찾아봐야 되겠죠. 나의 배경지식 플러스 또 다른 자료를 찾아서 확인해서 이것 봐라?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선생님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에 이게 이건데 선생님이 보기에 아니야 네가 보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고정관념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그것이 고정관념이었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고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듯이 학교생활 기록부에도 그런 기록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좀 전에 어떤 자료를 찾아본다고 할 때 어떤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리, 추측, 추론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가능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논리적인 사고가 있어서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라면 이게 논리적으로 그게 타당한 사고로 넘어가야 되는 이게 쭉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분석적 사고도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다 종합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를 가서 국영수사과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를 배우도록 학교에 간 거고 국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탐구 과목을 배우는 이유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매우
정도가 빼어날수록, 뛰어날수록, 우수할수록 학생의 역량이 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뛰어난 아이가, 예를 들어 9등급 아이가 이런 모든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랬다면 그 학생은 미니멈 2등급은 되었을 테니까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는 그런 위주로 써져 있는 거거든요. 특히 수능은 그런 거에 시험을 치르는 거고요. 물론 모든 문제가 다 비판적 사고력을 보는 거냐? 물론 그거 아니죠. 어떨 때는 재밌게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요. 그 안에 이 아이가 흥미를 느끼고 배움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역량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좋은 학생부인 거죠. 이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제가 그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공개된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가 좋다 나쁘다의 판단 기준은 비판적 사고력과 대안제시 능력과 창의력과 그 다음에 이런 비판적 사고력이, 애가 맨날 비판적 사고력만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려니까 이 아이가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닦았던 태도나 자세 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져졌을 때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등급을 초월한, 한 등급, 두 등급을, 1등급이나 2등급을 초월한, 그래서 합격이 가능한 그런 학생부가 있다는 거죠. 다만 가끔 어떤 대학에서는 우리는 특히 인성을 중요시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례에 이 아이가 말로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했던 어떤 특정 사례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 자체로 감동을 받죠. 그래서 그 아이가 비록 5등급이지만 최상위권의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특정 과목에서라도 다른 과목은 내 흥미가 없어. 난 다 필요 없어. 나는 미술에만 흥미가 있어. 나는 다 필요 없고 나는 정보에만 흥미가 있어. 그럼 정보에 뭐 프로그래밍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 흥미가 있어서 선생님이 잔뜩 써줬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정보를 그렇게 프로그래밍에 자세히 그래 너 흥미는 알겠어.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논리력과 사고력이 필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수학 과목이 성적이 올라왔어야 되거든요. 수학 과목은 비리비리 5등급이고 6등급인데 이 정보 그 프로그래밍 뭐 배웠다는 것은 1등급이야. 알겠어. 근데 매치가 안 되잖아요. 이 아이가 그런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느낌으로는 알 수 있는데 수학의 또 기록도 보니까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줬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정말 수학 공부 무지하게 하고 뭐 이러는데 어떻게 시험 때만 되면 꼭 얘가 컨디션을 잃어버리고 헤맨다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거기에 그 아이가 보고서를 썼는데 거기 호기심이나 그 또 뭐라고 하죠? 그 연구 논문이나 또는 책을 뭐 찾아보고 어떤 보고서를 썼는데 내용이 정말로 A급이야.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고민스럽고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우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학생부와 나쁜 학생부는 없고요. 좋은 학생부와 더 좋은 학생부를 구분하는 것은 결국은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의 목표, 아까처럼 비판적 사고력, 논리력, 분석력, 추론, 추측, 사고력, 그 다음에 배경,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이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바로 배경지식인 거고 배경지식을 보려니까 독서를 많이 하라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천 사례로 봉사활동이 있는 것이고 창체활동에서 있었던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이 학생부가 괜찮은 학생부예요. 근데 비록 학생의 역량이 1등급에서 발휘하고 있는
이 학교 활동과 5등급이나 6등급이나 또는 4등급에서 하는 학교 활동 영역이나 이런 게 다르거든요. 첫째는 이 고민의 깊이가 달라서 나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1, 2등급인데도 아유 나는 우리 학교는 이 끝났어. 아유 나 우리 학교 선생님들 믿고 싶지도 않아. 난 필요 없어. 아니, 나는 나대로 그냥 어떡하지? 결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마음도 다잡지 못하고 제대로 안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학교 3등급에는 선생이 뭐 하라 마라 아유 그래 믿거나 말거나 나는 나대로 할 거야. 나 배운 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해낸 애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기록으로 보면 3등급 애가 훨씬 좋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학년과 2학년 학부모님들 언제 어느 때든 학생부 자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평가하거나 또는 뭐 할 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역량들이 아까 덴마크나 핀란드나 이런 데서 공부하고 있는 거기에 능력들 또 우리의 학습 목표들을 제대로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또 이런 기록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책이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라 그랬잖아요. 그 평가에 의한 방법대로만 아이들을 평가하면 좋은 학생부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과 이제 이런 능력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학생들과 대화가 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이 방송을 우리 학생들이 듣고 있다면 그래서 뭐 토론대회라든지 또는 현재 하고 있는 동아리에서도 그게 어떤 동아리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동아리든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어떤 아이 보니까 축구 동아리라 그래요. 축구 동아리라 그래서 토론 못할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를 못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만 축구 동아리가 됐든 어떤 동아리가 됐든 뭐 축구 동아리라고 하면 요즘에 이런 토론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유럽 축구가 끝났나? 끝났죠? 끝났을 겁니다. 근데 축구에서 이렇게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관중이 오지 않고 이런 관중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관중을 치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좀 그런 돌파구 마련에 대한 토론을 한번 우리가 해보자 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거죠. 아니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라고 할 때 야 그러면 우리가 줌 수업에서 우리가 선생님 보고 참여 좀 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줌 통해서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야 정말로 괜찮은 학생들이고 뛰어난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일반고에서는 그렇게 설령 어떤 아이가 주장을 해도 10명 중에 6, 7명 또는 8, 9명이 아 씨야 그런 걸 뭐하러 왜 귀찮게 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그렇지만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애들은 이거 야 아이디어 쌈바가다 야 우리 해보자 이렇게 뭐 해보자고 하는 애들이 6명 하기 싫다는 4명 뭐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다 한다고 할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런 거를 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교사도 이렇게 해서 팬데믹 상황에서의 축구 무관중 경기에 대한 무관중 경기의 찬반 토론을 뭐가 어쩌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그것을 이 학생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고 뭐 이럴 테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써져 있다든지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러면 일반고는 불가능하잖아. 뭐든 해도 아이디어는 내가 지금 이렇게 얻었는데 그죠?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했다는 그 자체 하나만이라도 교사가 써준다고 하면 당연히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래 다른 애 빼고 그러면 그 중에 한 10명 중에 한 2~3명을 꼬셔서라도 야 우리 2~3명이라도 해자야 혹시 아냐? 그리고 선생님 이거 기록해준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꼬셔서 해보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선생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또
선생님 동의가 없다고 해도 선생님이 뭐 일일이 야 내가 시간 없어 인마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찌됐건 친구들끼리 이걸 해볼 테니까 선생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이것들과 관련해서 토론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선생님에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 선생님 할 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해내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공부하는데 그 시간도 없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경기의 룰이 성적에만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학생들이 매우 똘똘하게 성장하겠죠. 바로 저 역시도 그런 거에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은 학생부와 학생부를 구분하는 법, 좋은 학생부와 나쁜 학생부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나쁜 학생부라기보다는 좋은 학생부와 훨씬 더 좋은 학생부에 구분하는 법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